네, 그러면은 저희 잘 쉬었나요? 안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냥 빨리 하고 끝내려고요. 피곤하죠? 네. 과제도 저도. 많아요. 음, 그러면은 저희 2부 애플 이벤트 뒤늦게 돌아와 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이벤트 챙겨 보세요. 아니요. 사실 본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쵸, 처음부터 직접. 끝까지 본 적 없죠. 네, 한 번도 본 적 없고 항상 유튜브에서 챙겨주는 음, 거 그런 것만 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심지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유튜버들 요약하는 떠먹여주는 것만. 것도 안 봤어요. 아, 그것도 안 봤다고요? 네, 그것도 안 봤고 뭐뭐 그냥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네, 새로운 아이맥이 나왔다. 뭐 이 음, 정도? 그 정도만 자세히 알고 있고. 모르시겠네. 그럼 제가 오늘 네네. 설명해 드리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애플 이벤트가 아시겠지만 시청자가 엄청나거든요, 진짜. 그렇죠. 접근성이 훨씬 좋잖아요.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은 그렇죠. 자기 방구석에서 보면 되잖아요. 음, 다만 이제 시청 시간이 뭐 2시, 3시 새벽이어가지고 음.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좀 바쁜 대학생들은 청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좀 시간이 됐죠. 11월 이벤트가 작년에 이제 9월, 10월, 9월, 그 10월, 10월이 아니야.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한참 공백기가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애플이 돌아온 거라서 또 이런 열기가 뜨거웠는데 음, 시간대 순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일정이 유출된 거였어요. 애플 이벤트의 어, 4월 일정이. 전혀 몰랐어. 네. 네. 네, 저 같은 사람들만 알았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저게 시리에 나오는 거예요? 시리한테 물어보면은 시리가 그 일정을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시리한테 그때 뭐 Hey 애플 Siri, 이벤트 when is 언제야? 뭐 이런. 네, 네. 아, Hey 네네. Siri, 아이 시리 아니 들어가. Hey, 그 when is the next Apple event 그러면은 아, 그렇게 저렇게 알려줬구나.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이제 이게 언제 될 거인지 애플이 전주에 그 이메일을 보내주거든요. 어, 그래서 저게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실 다 네. 그래서 더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음, 오랜만에 본 만큼 좀 생각보다 많은 업데이트 내용들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대부분의 팟캐스트나 아니면 이벤트들이 그렇듯이 조금 짜잘한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순으로 가잖아요. 네.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은 이제 프로덕트가 아니라 이제 애플 팟캐스트랑 애플 TV 업데이트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또 팟캐스트가 저희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팟캐스트가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뭐 UI가 업데이트된 것도 뭐 있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애플의 서브스크립션 제도가 들어갔어요. 애플 팟캐스트. 그래서 유튜브 네. 가입하기 하면은 월 정액제로 제공을 하고 네. 그 팟캐스트 채널을 뭐 유튜브처럼 팟캐스트 채널에 얼마를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하고 뭐 보너스 에피소드를 듣는다던가 하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전 또 팟캐스트 서브스크립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구독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아요. 생각하고 아니 그거는 너무 당연한 기능인데 이젠까지 없었다는 건가 이랬는데 유료 구독이었군요. 그렇죠. 요즘은 단어가 음, 팔로우는 이제 무료로 정보를 그렇네. 받아보는 것, 네, 서브스크라이브는 이제 유튜브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는 다 이제 맞네, 맞네. 얼마만큼의 월당 정해진 음, 정해진 금액을 지불을 하고 돈을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다른 곳에서 쓰는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거를 멤버십이라고 쓰는 건가요? 그렇죠. 가입하기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 뭐 비공개 영상이라던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아니면 뭐 채널에 이렇게 아트 그런 네네네네. 뭐가 배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네. 달린다던가 음,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애플 팟캐스트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 팟캐스트로 수익 그렇죠. 창출하는 게 광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네. 훨씬 더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음, 저희한테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팟캐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애플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아, 몰랐어. 저는 아, 몰랐어요. 아이팟에서 네, 팟캐스트 이렇게 맞아요. 나왔을 수도. 아이팟이라서 팟캐스트였던 거였어요. 어, 너무 충격이죠. 아무튼 그래서 전혀 예상도 못한. 저희한테 좀 네.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었고요. 음, 팟캐스트 시장이 더 커져서 우리나라에서도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애플 음, 팟캐스트 쓰는 사람이 팟캐스트 사용자의 진짜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진짜. 그렇죠. 저희 한국에서는 조금 예외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 되고 아, 해외에서는 그래요? 70%뭐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네, 미래 엄지씨 자료 그렇구나. 보여주시죠. 네, 이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개가 됐던 것이 이제 하드웨어라면 하드웨어일 수 있는 퍼플 아이폰. 자, 음, 보라색 대표 예. 신봉자 엄지현 씨의 심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떠셨나요? 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애초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애초에 11만큼 예쁜 퍼플도 아닐 뿐더러 11은 살짝 파스텔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12 퍼플은 살짝 네온 퍼플이라서 조금 덜 예쁜 맞아, 것 좀 더 같고. 쨍하죠, 그죠? 네. 그리고 어차피 저거는 12 모델이기 때문에 12 프로가 만약에 퍼플이 나왔다 이러면 피눈물 나는 거죠. 근데 뭐 그냥 12가 퍼플이 나왔다 이래서 저는 오히려 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에게 12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금 바꾸라고 네. 해도 안 바꿔요? 네. 왜냐면 그러면 저는 지금 가지고 네. 있는 아이폰 색깔만 바꿀 수 프로 그대로고 색깔만 바꿀 수 있으면 전 바꿔요? 골드요. 전 퍼플 안 써요? 에? 퍼플이랑 바꿀 수 지금 있어요. 뭐 12 프로 퍼플인 거예요? 네, 프로인데 퍼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좀 고민해 볼 것 같기도. 무광이에요. 그럼 좀 고민해 볼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냐면 저는 파란색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그쵸. 네. 몇 번 말씀하셨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골드로 가고 싶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네. 쓰고 있는 거죠. 퍼플도 그냥 퍼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얼마나 공신력 있는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애플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가 가장 좋아하던 색깔이 보라색이었는데 이제 올해 정말 2021년이 네. 스티브 잡스가 서거한 지 이제 10주기가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팬덤에서는 스티브 잡스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에디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뜬금없이 퍼플이 자기 혼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스티브 그 잡스의 이유가 아니면 굳이 2021년 해가 지나고 나서 그렇죠. 11에도 원래 있던 색깔이니까. 그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마도 그 음. 이유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다는 게 저는 아직도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세월이 벌써 10년, 그렇게나. 벌써 10년이나 되네요. 새삼 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10년 맞아요. 전이니까 그때 중학생이었지. 맞네요. 중학생이에요. 7학년, 8학년 막 이랬을 네. 때 중1, 제가 중2. 저희 학교에서 그런 빈백이라고 하죠. 거기 누워가지고 홈룸 시간에 막 친구들이랑 그냥 수다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한 명이 맞아. 아이폰으로 그 소식을 찾아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랬는데 제가 그때 애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되게 큰 별이 졌구나 이 생각밖에 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이었으면 정말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애플을 좋아하는 지금이었으면.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퍼플 아이폰 이야기를 해보았고 사실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을 한 몸에 받은 제품 에어태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네.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게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에어태그가 조금 테크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2년 넘게 이야기가 오갔던 제품이었어요. 루머만 그렇구나. 무성하고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했던 제품인데 이게 루머에 의하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좀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그거를 손보느라 조금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에어태그가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에어태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애플 제품에 에어가 들어간 무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무선으로 태그, 그러니까 제품을 어디 있는지 로케이트 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폰을 사용을 해서 에어태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에는 원래 나의 찾기라는 Find My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아이폰과 애플 기기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본인의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폰을 잃어버렸다 하면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원래 조금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반쪽짜리라고 봐도 돼요. 네. 반쪽이 아니 반쪽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그쵸. 사실 4분의 1쪽? 방 안에서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럼 왜? 그 에어태그는 네. 이 Find My랑 그리고 그 울트라 밴드 와이드 칩이라는 유원 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넓은 대역폭을 이용해서 제품이 어디 있는 그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아이폰 11부터 들어간 기능이라고 알고 있어요. 들어간 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 기능을만 똑 떼가지고 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칩만 찾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칩을 연결한 물건을 찾는데 도움을 그렇죠. 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만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생활과 연관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물건을 잃어버려봤자 방한이잖아요. 자가격리하고 그렇죠. 있으면. 멀리 나갈 일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런 여행할 때 자기 짐 찾는 거, 캐리어 찾는 거 그런 용도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행 갈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낼 바에 조금 더 기능을 보완하고 좀 더 완성해서 내자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있었다는 루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야 출시가 됐는데 이제야 출시된 거 치고 진짜 한 10분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갔어요. 본인들도 살짝 This is- 지금 쓰기엔 조금 그쵸. 시적절하지 그러니까- 않았다는 걸 네. 느꼈을 다 수도 있네. 너네 대충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이제 나왔어. 너네가 생각하던 그대로 하고 작동 잘해. 오케이. 다음 이러고 넘어간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점은 네네. 전국에 흩어진 아이폰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나의 애플 제품을 찾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네네. 만약에 뭐 애플이 진짜 없는 곳으로 가요. 그쵸. 뭐 사막 한가운데 이런 네. 데서는 아무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아, 가장 유용한 곳이 이제 도심, 도시. 서울, 뉴욕 이런 데에서는 가장 잘 작동을 하는 거죠. theoretically. 그러면 사실 그게 만약에 비행기에 이렇게 짐으로 들어가 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애플 기계가 하나도 없다. 음, 이러면 그것도 사실 못 찾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그런 짐을 찾는다기보다는 이제 수화물 찾을 때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기 짐 오는 거 볼 때 이제 나의 찾기 기능 말고 이제 정밀 탐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칩을 사용해서 네네네. 이렇게 뚱뚱뚱 하면서 그 뭐라고 하죠? 그런 장난감 있잖아요. 금속 탐지기 장난감처럼 네네네네네. 뚜뚜뚜 해서 소리가 크게 나는 쪽으로 가서 태그를 하면은 띵 찾았습니다 이렇게 뜨는 것처럼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물건을 정밀하게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 영상도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이게 봐야겠네요. 그 광고 기능에 영상 한 집중을 번도 안 해서. 봤어. 의외의 호평을 받은 분야가 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 뭔지 아시죠? 아, 네네네. 모두가 사용할 그런 수 이제 있는. 뭐 네.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disability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분야에서 에어태그가 이거 시각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대요. 그런 피드백, 햅틱 피드백도 많이 나오고 아, 그런 소리로 피드백을 주는 거라던가 진동으로 피드백을 주는 부분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물건을 잃어버릴 일이 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로케이트하는 방식을 하나 더 그렇긴 하겠다. 애플이 제공을 해주어서 애플이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시각장애인 그렇죠. 분들은 맞아요, 아이폰에 맞아요. 의존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서버가 그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 면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이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저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은 누군가 만약에 내 핸드백에다가 몰래 아니면 내 차에다가 몰래 이 태그를 붙여놓고 네. 내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계속 네네네네. 감시하면 어떡하지? 라는 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애플 아이디로 등록이 되지 않은 에어태그가 나를 일정 시간 이상 따라다니면은 나한테 알림이 오는 거예요. 내 아이폰으로. 너 이 태그 너 거 아닌데 너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 괜찮아? 이거 멈춰줄까? 라고 알림이 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거 내 거 아닌데? 뭐야? 소름 돋네? 하면서 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에어태그 아닌데. 근데 이거를 실험해본 유저가 있었는데 이거를 감지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3일이라고 합니다. 오, 쉽지 않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3일이면은 3일 동안 걸릴 거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내 그러게요. 이미 이동 경로 다 네. 들통난 이유인데. 제가 저거에 관한 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유저분이 뭐 본인 남성분이셨는데 어떤 커뮤니티에다가 에어태그 정말 좋은 것 같다. 자기 와이프가 친정에 갔다가 올 때 거기 와이프 가방에다가 넣어놓고 와이프 언제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겠다 했는데 애초에 개인정보 보호 저거 때문에 안 되고 한국에서는 길 그거 지도도 안 되니까 사실 그쵸. 안 되겠네요, 그분. 그쵸. 무용지물이죠. 근데 사실 그리고- 그거를 가족끼리는 애플 아이디 그걸 연결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족 거에 그걸 부착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지 그게 그건 아직 안 조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족끼리도 이제 예외를 가족끼리도 안 설정하거나 되는구나. 네, 그 설정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음. 기능을 기대를 했는데 없어서 실망을 하셨다는 평가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의 더 문제는 모든 사람이 애플 제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플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맞아요. 팀쿡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다른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감지가 불가능해요. 아, 만약에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한테 그 에어태그 넣어놓고 그래도 본인을 그쵸. 따라다니는지 그걸 모른다. 그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게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일 것 네. 같은데. 대신 안드로이드랑 연동이 되는 부분은 NFC 태그라고 이제 물건을 네네네. 잃어버렸다고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 키에다가 그 에어태그를 달아놨는데 키를 잃어버렸어요. 네.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러면은 Find My에 들어가서 그 나의 찾기에 들어가서 그 분실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 에어태그에 알림이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핸드폰을 태그를 하면은 이 핸드폰의 주인의 연락처가 나와요. 이메일이라던가 네네네. 그런 연락처가 나오는데 그거는 안드로이드 폰이라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제품을 제공을 받았지만 대부분 그런 평가예요. 이건 반쪽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쪽도 안 되는 제품이다. 진짜 맞아요. 진짜 딱 그 정밀 탐색용으로만 쓸 거면 사라. 진짜 잘 잃어버린 나 키를 하루도 못 넘기고 맨날 잃어버린다. 이런 상황이면 사되 돈이 그런 많으면 그쵸. 사도. 그리고 또 돈 많고 애플 좋아하면은 네. 그리고 또 여기 귀엽게 이모티콘 같은 거 새길 수 있거든요, 공짜로.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애초에 그것도 같이 사야 되잖아요. 에어태그 바둑알 같이 생겼는데 그거 혼자만 할 수가 없고 그쵸, 그 겉에 맞아요. 끼우는 그 뭐라 그래 케이스 그것도 그쵸, 같이 케이스 사야 뭐 되니까 키링, 결국엔 돈이 배로 든다는 거. 키링이 에어태그보다 비싸요. 그니까요. 근데 근데 심지어 에르메스 버전까지 있잖아요. 그쵸. 참네. 그거는 대박이야. 그 바둑알 같이 생겨가지고 다른 제품들은 비슷한 계열의 제품들이 많은데 걔네들은 쓰기 편하라고 골이 구멍을 달려있고. 뚫어주는데 맞아. 그런 거 애플은 신경도 안 쓰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그냥 바둑알 같이 만들어 버려가지고 고리도 못 달고 다니려면은 무조건 가죽 케이스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죽 케이스 가격이 막 49,000원. 맞아. 네, 에어태그보다 더 비싸. 아무튼 에어태그의 가격은 하나 39,000원 그리고 4개 팩이 129,000원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을 정말 좋아한다 하시면 하나씩 구매해 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테크 유튜버가 아닌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 정도? 저는 하나 정도? 하나도 아까워.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에어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찌 보면 이번 이벤트의 두 주인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M1 iMac 나온다 얘기가 많았던 M1 iMac이 나왔습니다. 자,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엄청 알록달록하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사실 색이 가장 중요한 셀링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애플이 컬러 마케팅을 하잖아요. 네. 이제 예전부터 이제 프로 라인업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프로가 아닌 버전, 특히 아이폰은 싼 거는 이제 일반 사용자용 그리고 알록달록한 컬러, 비싼 거는 맞아. 어둑어둑하고 조금 그윽한 컬러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작전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부터 좀 알록달록한 컬러는 일반 사용자용이다, 프로용이 맞아. 아니다라는 인식을 주는데 여기서 그 말에 부합하듯이 정말 알록달록한 색깔로 빨, 주, 노, 초, 파, 보 그리고 실버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네. 저는 블랙 성애자거든요. 네. 블랙은 최소한 하나는 있을 줄 알았어요. 저 핸드폰도 블랙이잖아요. 네. 아이폰 스페이스 12도 블랙은 그레이가 내줬는데 나왔을 줄 알았는데 네. 스페이스 참. 그레이라도 내줄 줄 알았는데 블랙이 없더라고요. 뭐 블랙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샀을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요. 네. 하지만 이런 색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주면 써요. 근데 제 사주면 돈으로는 쓰죠, 당연히. 근데 너 하나 사줄게. 제가 회사 들어갔는데 아이맥 필요하시죠? 네. 아이맥 하나 사드릴게요. 그걸로 작업하세요. 색깔 고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뭘로 고르시겠어요? 하면 뭐 사요? 근데 그렇게 뭐 회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다양하게 쓴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색깔 있는 거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못 써보니까 내 거 네, 아니니까. 평소에 못 써보고 그리고 어차피 그럼 미친 척하고 옐로 가져온 거죠. 그니까 어차피 다른 디자이너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쵸, 누가 봐도 내 거인 거 튀게 알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긴 그쵸. 하겠네요.
아니, 근데 그런 엄지현 씨 골드 갖고 이점이 싶다고 했으면서 맞아. 저 노란색이 실제로 보니까 진짜 좀 그윽한 골드 느낌에 가깝더라고. 진짜 황금색이에요, 아, 황금. 그래도 저는 옐로우는 안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산다면 저 라벤더 색깔이나 아니면 초록색, 맞아요. 퍼플도 청록색 있어요. 저 두 개 중에 하나. 음. 저는 까만색이 없다면 다음 선택지는 하얀색일 것 같아요. 만약에 사야 한다면. 아니 누가 사준다면. 그쵸, 그쵸. 누가 그 사준다면이어도 은색이라는 음, 거죠. 저는 그리고 만약에 제 걸 산다면 은색. 음, 근데 남이 사준다면 그런 색깔 있는 색깔. 네. 아무튼 네, 색깔이 가장 큰 그거였던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생김새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맞아요. 아이맥의 진화하는 짤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맥도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예전 저희 컴퓨터실에 있던 이렇게 그렇죠. 앞뒤로 뚱뚱한 뚱뚱했잖아요. 그런 컴퓨터 같이 생겼었거든요. 물론 더 맞아요. 유선형이고 그때 치곤 정말 예쁜 맞아, 디자인이긴 했지만 맞아. 그때도 색깔이 알록달록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점점 발전하더니 이제 거의 아이패드 수준으로 얇아진 깜짝 디자인. 놀랐잖아요. 어떻게 컴퓨터가 저렇게 심지어 그냥 모니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저게 그쵸. 다 본체인 건데 일체형이잖아요. 예, 일체형인데 어떻게 저렇게 얇을 수 있는 건지 정말 그리고 선 하나만 나와 대단해. 있는 것도 맞아, 심미적으로는 진짜 깔끔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 많으면 거치적거리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선 저것들도 다 색깔 맞추지 않았나요? 진짜 제가 이 짤을 보여드리겠지만 이분들 진짜 색놀이의 진심이에요. 진짜 안에 이제 풀 옵션으로 사시면은 안에 케이블이랑 키보드랑 매직 마우스랑 그리고 뭐 트랙패드랑 그리고 뭐냐 이제 스티커까지 들어있거든요. 다 설마 색깔 맞추면 다 깔 맞춤이에요. 스티커까지? 스티커도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스티커가 두 개 들어있거든요. 두 개가 하나는 앞판 색깔이고 하나는 뒷판 색깔이에요. 대박, 진짜 진짜 변태들. 미친놈들 아니에요?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 앞에 화면 보이는 쪽에는 그쪽도 네네. 색깔이 있나요? 뭐가 있냐고요? 색깔. 그 밑에 쪽에 그 그 베젤? 색깔이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색깔이 일단 앞판의 베젤은 다 하얀색인데 그 밑에 판이 있잖아요. 네. 그 밑에 판 색깔, 뒷판 색깔, 그리고 음. 받침대 색깔이 다 달라요. 아, 세 개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3톤이라고 봐야 돼요. 2톤이 아, 아니라 그렇구나. 뒤에서 보면은 2톤인데 세 가지 음.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신기하네. 그래서 그리고 엄청 얇아졌기 때문에 이제 헤드폰 잭을 원래 이렇게 뒤에서 꼽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얇으니까 이거보다 더 얇아요. 그래서 아이패드에 꼽듯이 아이패드 이렇게 안 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꼽게 바뀌었어요. 아니, 그래도 얼마나 꽂을 곳이 있긴 있나 봐요. 뭐가 네, 아이폰 잭, 다행히도 포트가 헤드폰 잭이 헤드폰 있어요? 잭이 아, 있긴 다행이네. 있습니다. 아, 왜냐면 네, 이거 아이패드는 없으니까. 그쵸. 혹시라도. 이거 그쵸. 없어진 지 오래인데 제가 좀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네요. 이제 없죠, 아이패드.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놀랍네. 맥에 있나요? 맥북에? 맥북에 있죠. 맥북에 있죠. 맥북에 있어요. 맥북에 있어요. 저 지금 끼고 아, 있어요. 다행이네. 없을 줄 알았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그러게 그리고 원래도 깔끔했는데 거기서 더 깔끔해져 버렸네. 네. 그리고 거기에 살짝 바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터치 아이디가 이제 예전에 아이맥에서는 네. 맥북에는 터치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맥에서는 터치 아이디가 없어서 그냥 저장한 그렇죠, 비밀번호를 그렇죠. 그냥 생체 보안 없이 쓰거나 네. 했었어야 됐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맥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쓴다고 하면은 그렇긴 하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쓰거나 하면은 조금 보안이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키보드에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드디어. 네. 그거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전 아이폰 7, 8 예전에 저희 쓰던 폰 있죠. 네네. 거기에 들어간 터치 아이디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 재활용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은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유저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예전에 각 공개가 됐던 M1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의외네요. 그래서 그쵸. 사실 성능의 성능 향상은 없다고 봐야죠. 설명을 예전에 드려서 아시겠지만 M1 칩은 똑같고 에어랑 미니랑 프로의 차이가 뭐였냐면은 팬이 얼마나 역할을 잘 해주느냐였거든요. 왜냐하면 발열이 적긴 하지만 발열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발열이 너무 심하면 자체적으로 성능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팬이 있으면 그런 제한하는 확률이 더 줄어들어서 성능이 더 향상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맥미니에는 팬이 아주 잘 들어가 있고
아이맥에도 똑같이 펜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넓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있던 제품들의 형태를 재사용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디자인을 했잖아요. 아이맥은.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열 관리에 적합한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그래서 M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M1 맥미니랑 비슷한 성능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잘 뽑히긴 잘 뽑힌 것 같아요. 정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적당한, 그리고 M1 성능이 워낙 좋아서 맞아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유저들을 만족시켜줄 수는 있는 그런 제품일 것이다. 맞아. 하지만 굳이 이거 이걸로 이후에 네. 말씀하세요. 굳이 이걸로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 산다면 맞아요, 충분히 맞아요, 살만한 그런 기기인 것 같네요. 맞아요. 뭐 데스크탑이 하나 필요했다. 그리고 나의 워크로드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나는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애플을 좋아하고 데스크탑을 하나 놓고 싶고 뭐 그런 정도면, 그리고 영상 편집하더라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레벨로 돌린다 하면은 전 정말 좋은 구매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가격은 물론 이제 좀 조립형보다 169만 훨씬 원부터, 비싸지만. 네, 네.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좀 쓸만한 옵션으로 맞추려면 250까지 나가기는 하지만 그렇죠. 넘게 나가죠, 충분히. 하지만 색깔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초이스라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국내 유튜버 분들이 한 분씩 다 받아보셔가지고 영상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좀 재밌는 게 테크 유튜버들이 일부러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색깔을 안 겹치게 다 하나씩 주문하신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디에디트는 약간 오렌지 느낌이고, 가전주부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가전주부님은 알아요. 빨간색이고, 그 방구석 리뷰룸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파란색이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색깔 하나씩 이제 채널 돌아보면서 색깔 실제 느낌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살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고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네. 사실상 이번 애플 이벤트의 마지막으로 공개가 됐던, 어찌 보면 마지막이면 네. 순서로 보면 주인공이죠. 네. M1 프로세서가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저는 프로를 정말 쓰다가 에어로 네. 넘어가신 분의 입장으로서 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가 프로를 쓰고 있다는 자각을 절대 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썼을 때는. 네, 제가 프로 1을 썼어가지고 그냥 아이패드 6세대, 7세대랑 생긴 게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냥 제가 6, 7세대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프로 1을 사용했고 그 이후로 에어로 넘어갔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항상 모든 애플 제품을 항상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워치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그러게요. 하나도 만족을 한 게 없네요. 근데 음. 예, 뭔가 그래도 프로는 프로인가 보다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에어로 바꾸면서. 그 자체만의 빠릿빠릿함이 있어요. 네, 그니까. 근데 저는 그- 그게 당연히 에어 지금 제가 뭐죠? 에어 4인가? 에어 4 맞아요, 정도 에어 4. 되면은 프로 1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못하는 것 같은. 근데 이건 제 주관적인 기분이니까요. 뭔가 그런 것 그쵸. 같은 느낌. 에어의 그래서 한계가 어느 정도는 네. 느껴졌다. 네. 그래서 네. 좀 아쉽죠. 그런 엄지연 씨에게 굉장히 솔깃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구매하시지는 않겠지만 네. 아이패드의 프로가 이게 라인업이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거는 프로 3인데 3가 아니에요. 다시 1세대예요. 왜냐하면 인치수가 바뀌었거든요. 10.5였다가 11인치로 바뀌어가지고 프로 3인데 1이에요. 그렇죠. 설명하면 어려운데 아무튼 11인치형으로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 거는 10.5였기 때문에. 하지만 프로로서는 세 번째인 거예요. 프로 작은 거 세 번째예요. 근데 11인치라서 정말 첫 번째예요. 정말 어렵죠. 어렵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네. 아무튼 지금 나온 아이패드 프로는 5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숫자만으로 그 인치수 안 따지면은. 근데 5세대인데 네. 이전에 4세대가 나왔을 때 3세대가 나왔을 때 그 터치 아이디 없어지고 페이스 아이디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폼팩터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맞아요. 가장 유명한 폼팩터죠. 지금 홈 버튼 없는. 네. 4세대로 넘어갈 때 사실 큰 라이더 들어간 거 말고는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카메라 하나 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카메라 하나 늘고 광각 카메라, 아이패드 네. 그 카메라 잘 쓰지도 않는 거 카메라 맞아. 하나 더 들어가고 라이더 센서 그거 쓰지도 않는 거 들어가고 뭐 칩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심지어 12 제가 찾아보니까 12X였는데 네. 12G가 들어갔다고 바뀌었어요.
뭐 13 막 이런 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참. 조금 이제 토사구 패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네네네네네. 그냥 산 사람만 호구되는 그렇죠. 그런 좀 버려진 세대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예정된 수순이었거든요. 4세대에. 네. 근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 세대의 프로세서가 12Z, A12Z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A12A 시리즈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거든요. 근데 어, 그거를 네.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모드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개조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런 애들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12X, 12Z 이런 애들이 A12Z 이런 애들이 그 아이패드에 원래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당연히 A4, A13X 뭐 이런 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네. M1이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M1이 들어가? M1? 왜냐면은 이러면서. 사람들이 A12 할 때 A는 애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M1이다 말을 했을 때는 맥 애플 실리콘의 맥 그렇죠. 라인이라서 맞아요. M1이라고 맥1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이패드는 테크니컬리 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1 프로세서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맞아요. 성능이 어느 정도로 향상이 있었느냐? 비약적인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사용기는 정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프로 벤치마크 4 숫자 산 있잖아요. 사람, 네. 프로 네, 4 이제 산 사람 그쵸. 피눈물 흘리고 있겠다. 그렇죠. 네. 3대 그 뭐죠? 그러니까 3대 측정하듯이 이제 새 기기 사면은 벤치마크 네네네네네. 측정하잖아요. 막 이렇게 네. 프로세싱 파워 돌려보는데 네네네네. 진짜 기가 막힌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아이패드는. 그래서 정말. 이전 패드를 사셨던 분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는데 벌써 흘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내부 카메라가 광각 카메라로 바뀌었어요. 전면 카메라가. 아, 네네네네네. 왜 바뀌었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이제 팬데믹 네, 때문에 카메라를 좀 넓게 잡아서 그쵸, 줌 같은 넓게 거 하기 쓰는데 편하게 이 센터 그런 스테이지라는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저게 뭐죠? 화각이 이례적으로 넓어요. 엄청 넓어요. 어느 정도냐면 주변 사람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 오. 너무 화각이 넓으니까 어느 정도 줌을 해서 내 얼굴을 따라온다. 잘라주는. 카메라가. 오.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 한 명이 더 들어가면은 그 사람 얼굴까지 잡아서 화각을 넓혀줘요. 좋네. 어쩌면 약간 짐벌처럼 본인 얼굴 이렇게 그니까요, 따라다니는 그런 화상 연결할 때 그런 게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본인 사실 얼굴이 예전에는 이렇게 화각이 좁으니까 네. 얼굴이 조금만 나가도 맞아, 카메라 맞아. 밖으로 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개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썬더볼트 그리고 USB4가 포트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포트가 두 개인 거예요? 뭐가요? 제가 이해를 잘 포트가 두 개인 거예요? 아니요, 두 개 하나- 포트가 두 개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USB-C는 모양이에요. USB-C, 네네네. USB-A는 그냥 네네네. 유니버설 포트 모양을 얘기하는 네네네. 거고, C는 이제 A 뭔지 알죠? 우리 제일 많이 썼던 거. 네네네네. 그런 거에 업그레이드 C인데 C는 모양이고 썬더볼트랑 USB4는 규격이에요. 아. 그러니까 USB 어쩌고 이러면은 그런 전송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어. 그 파란색 USB 꽂는 그거가 3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게 더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보를 쓰고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근데 썬더볼트는 뭐냐면은 제품들 보면 이렇게 번개의 화살표 모양 들어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네. 썬더볼트 규격인데 그게 어느 정도 어떤 규격을 규격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보통 그런 포트 쓸 때 디스플레이를 연결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자료를 옮기거나 충전을 하거나 하잖아요. 네. 그 속도가 다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좋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4K 디스플레이를 바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연해 준 게 뭐냐면은 아이패드를 그 썬더볼트 케이블로 애플에서 제일 비싼 디스플레이 아시죠? 프로 디스플레이 XDR. 그거랑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릴 수 있다. 누가 그것까지 하겠냐마는. 누가 그렇게 하겠냐마는 그래도 된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지구상에 프로네요. 한 100명도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디스플레이가 업데이트 되는데 요거는 제일 큰 거만입니다. 작은 건 업데이트 안 되는데 큰 거는 여기서 조금 테크니컬해질 필요가 있는데 LCD랑 OLED 차이 뭔지 알아요? 네, 알아요. OLED는 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OLED는 그 화소 하나하나 아까 1080p, 720p 했을 때 그 점 개수 하나하나가 각 원하는 색깔로 RGB 값으로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LCD는 검은색을 네. 뒤에 아예 큰 전광판 하나, 그 저희가 보는 그런 전광판처럼 뒤에 커다란 그러니까 빛나는 벽돌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미 있는 색깔을 가려가지고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셀로판지 같이. 그렇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OLED는 까만색 완전 까만 화면에 하얀 글자들만 표현을 하려면은 그 부분만 글자를 키울 수 있잖아요. 다른 부분 그렇죠. 새까맣게 두고. 그렇죠. 근데 LCD 스크린은 화면을 까만색으로 표현하는 거는 다 꺼버릴 수 있는데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가 조금만 올려져 있기만 하더라도 전체 패널을 다 켜야 되는 거예요. 백라이트가 하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면 전체가 붕 떠요. 약간 까만색이 아니고 네. 약간 옅은 회색처럼 네, 이렇게 네. 붕 뜨는 느낌이 나고 특히 배터리도 밤에 많이 보거나 소모되겠네요. 그쵸.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LCD, OLED의 차이라고 하고 애플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아이폰 12 프로랑 12 시리즈는 OLED예요. 그거를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레티나 디스플레이, 슈퍼란 말이 없으면 LCD란 뜻이에요. 네. 슈퍼가 OLED란 뜻이에요. 애플 특유의 정말 그런 이름을 네이밍 마케팅인데. 네. 네. 왜 굳이 근데 저렇게까지? 이번에 아이패드에는 예전에 원래 그냥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OLED가 아닌 거죠. 네, 네. 근데 이번에 OLED는 아닌데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정말. XDR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미니 LED라고 불러요. 네. 무슨 뜻이냐? OLED랑 LCD의 상충안이에요. 네. 아까 패널을 패널을 한 번에 다 꺼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게 그거를 잘게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의 구역으로 나눠서 네네네. 그 부분만 빛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얗게 붕 뜨는 느낌이 더 적어지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까만색하고 하얀색의 차이가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나서 조금 네. 더 몰입도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니 LED가 OLED보다 싼가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건가? 제가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OLED는 OLED만의 단점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소자가 타요. 오래 쓰면. 그래서 혹시 갤럭시 폰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폰들은 네네네네. 폰에 이렇게 숫자가 그렇죠. 뜨잖아요. 네네. 그 Always On 디스플레이로. 네. 그게 위치가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이유가 하나만 고정해를 해놓으면은 그 위치만 타는구나. 타요. 빨갛게 타요. 오래 쓰면 한 1, 2년 쓰면. 요즘은 타는 속도가 많이 느려졌는데 예전엔 진짜 빨리 타가지고 갤럭시 7 같은 거 보면은 오래 쓰면은 키보드 부분이랑 그 위에 그 부분 있잖아요. 상태 표시바 같은 그 부분이 빨갛게 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충한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미니 LED가 더 쌀 것 같긴 한데 OLED보다는 그거를 그리고 아이패드는 화면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미니 LED를 하다. 탑재를 해서 확실히 화질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8만 원. 전 세대에 비교해서 8만 원. 이러니까 아이패드 4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지가 않을 수 없겠죠. 그러게요. 살만하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딱 아이패드 없으신 분들이 탑승하기 가장 좋지 않았는가. 그러게. 저는 사실 제가 아이패드 살 때가 제가 아이패드 프로 4랑 에어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에어를 산 게 그나마 낫지 않았나. 왜냐면은 프로를 샀으면 정말 돈도 더 쓰고 그쵸. 눈물 날 것 같은데 성능도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능도 박탈감이 느끼겠죠. 물론 성능이 좋긴 좋겠지만 박탈감이 심했을 텐데 근데 뭐 돈이라도 아끼고 뭐 하나라도 제대로 잡은 게 어디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바꾸려면 바꿀 이유도 생겼잖아요. 명분이라도. 네. 뭐 바꿀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캐치가 있는데 아이패드에 그만한 오버스펙이 들어갈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유저들끼리도 조금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맥은 쓰려면 진짜 험하게 쓸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그냥 거의 학대하듯이 막 그래픽 레이어 몇 개씩 올리고 4K 4장 얹어가지고 영상 편집 돌리고 하면 죽일 수 있어요. 충분히. 아이패드로는 사실 아직 그런 소프트웨어 환경이 그렇게까지 잘 구축되지 않았는데 너무 프로세싱 파워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저는 뭔가 예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입학할 때
대학교 입학할 때 제 친구가 저는 물론 당연히 노트북을 사서 들어왔는데 제 친구가 의예과 친구가 있었어요. 1학년 때. 근데 그 네네. 친구는 컴퓨터를 안 사고 그때 당시에 프로 3였나? 프로 3였던 아이패드요? 것 같아요. 네, 아이패드 프로 3 가장 큰 거. 큰 그걸 거 사서 22.9 들어왔었어요. 寸. 네네. 그걸 사서 왔는데 그걸로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대요. 그래서 아예 컴퓨터를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음. 그 아이패드 홍보할 때도 뭐 your new computer 하면서 막 맞아. 아이패드 Your 홍보하고 computer is not computer. 막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살짝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더 밀고 있지 않은가 싶긴 그쵸. 해요. 네. 그래서 아이패드가 일단 태블릿계에서의 안 그래도 좀 비교 우위가 없는 1인자였는데 그나마 비빌 수 있었던 게 갤럭시 탭이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왕자의 자리를 굳히지 않았는가. 이미 조금 그렇죠. 우월했지만 맞아요. 지금은 거의 경쟁자들을 쓸어내버릴 정도의 가격 경쟁력과 그런 스펙으로 휩쓸다시피 했지만 아직 소프트웨어가 따라주는가 라는 의문은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해주신 그런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에어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워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아이패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너무 프로는 오버스펙이고 그렇죠, 에어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일반 유저는 커버가 되는데 맞아요, 맞아.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따라와 주어야 하는데 WWDC 그렇지. 뭔지 알아요? 네네네, 알아요. 그게 디벨로퍼 컨퍼런스거든요. DC가 네네. 월드와이드. 이번에 뭐 코딩 페스티벌, 코딩 대회 뭐 이런 거 한다던데. 네. 이번에 오는 6월 7일에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애플 이벤트는 애플 말 그대로 애플 이벤트라서 애플의 하드웨어들을 주로 공개를 하는데 WWDC에서는 작년에 소프트웨어? 딱 네. 작년에 딱 그 작년 WWDC에서 M1 실리콘으로 인텔에서 옮겨가겠습니다라고 공개를 맞아, 했어요. 맞아, 맞아, 딱 맞아. 1년이 네. 된 거예요. 그렇게 네. 선언을 하고 이제 그 해 말에 제품들을 선보인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올해 1년이 지나고 WWDC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마 아이패드 OS가 작년에 조금 업데이트가 돼서 그렇죠. 컴퓨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가져왔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겠느냐. 조금 더 사용자 환경을 업데이트 해주고 뭐 잘하면은 파이널 컷이나 로직 같은 것도 아이패드에 얹어주지 않겠느냐. 라는 충분히 추측들이 신빙성 있다고 난무하는 생각해. 상황입니다. M1까지 들어갔는데 그쵸. 당연히 그냥 거저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맞아, 사실 맞아. M1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파워를 땡겨 쓰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넣어줬다는 것은 애플이 미리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고 또 아이패드에 한번 생태계를 또 이렇게 부흥을 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은 저희가 또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이번에는 그때는 지금처럼 늦지 않게 다뤄드릴 테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뭐 엄지현 씨는 안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챙겨볼 것 같거든요. 저는 안 봐요. 네, 제가 네. 그때도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대충 유튜브 좋습니다. 봐서 요약이나 네. 몇 번 보고 오세요. 맞장구 칠 수 있게. 네.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팟캐스트는 오늘이 이번 시즌 마무리고요. 다음 주에는 너무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주제의식과 개선된 진행 방식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할 테니 다음 주에도 아닌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이번 팟캐스트 녹음했으니까 2주 그렇죠. 다다음 주 한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 따로 업로드할 것 같으니까 다다음 주에 또 새로운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팟캐스트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엄지호랑 엄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